돈은 한정적이고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는데 우리의 수명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자산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지혜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죽기 전에 애들한테 뭐라도 남겨주고 싶은데. 아이고, 철없는 만화님. 재산을 물려주기는커녕 그거 늙어서 자식들한테 손이나 내밀지 않으면 다행인 세상이야, 뭘. 채? 아니 얘나 지금이나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을 텐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그야 아무래도 늘어난 수명 때문 아니겠어? 그래서 요즘은 애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그 시기랑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된다, 이 말이지. 언제?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하는데? 당신은 알아? 나 좀 알려줘 봐봐. 어? 내가 아는 거? 응. 주택연금? 행복한 인생이마 클라우디아한테 물어보자고. 클라우디아, 우리도 품위 유지하면서 생활비 쓰고 우리 애들한테 뭐라도 남겨주고 싶은데 슬기로운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도 좋고 애들도 좋은 그런 방법 말이에요. 네, 자녀와 동행하는 슬기로운 노후자산 관리 방법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효도계약서를 작성한다. 일찌감치 재산을 물려주자니 자녀가 봉양을 소홀히 할까 걱정이고 차일피일 증여를 미루면 자녀와 갈등이 커질까 염려되기도 하시죠. 이럴 때는 효도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모를 충실히 부양한다는 각서를 받고 재산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효도계약은 증여의 한 형태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증여와는 다릅니다. 증여는 편무계약입니다. 증여하는 사람이 이행하기만 하면 되지 증여를 받는 사람이 반대급부로 이에 상응하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효도계약은 쌍무계약입니다. 증여를 하는 부모뿐만 아니라 받는 자녀도 약속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죠. 자녀가 계약서에 명기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모는 증여한 재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부모와 자식 간 도리를 거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썩 내키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자녀가 효도계약서에 명기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여기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부담이 있습니다. 2. 유언 대용 신탁에 가입한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유언 대용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언 대용 신탁은 재산을 금융기관에게 맡기고 살아서는 위탁자가 운용 수익을 취하다가 사망한 다음에는 미리 정해둔 수익자에게 재산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살아있을 때 재산을 맡기기 때문에 생전 신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유언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해 재산을 상속하면 사망 시점에서 재산이 상속인에게 한꺼번에 넘어갑니다. 하지만 유언 대용 신탁을 활용하면 사후에도 자신이 희망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물려주는 시기와 비율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자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위탁자에게 환원시킬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다만 자산관리, 수수료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3. 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다. 나이가 들어 집 한 채 덩그러니 남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에게 집을 물려줄 테니 생활비를 달라고 할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늘어나는 수명이 문제입니다. 노후 생활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녀에게만 의지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때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살던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 부부 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에게는 집 한 채는 물려줘야지 하는 생각에 주택연금 가입을 꺼리는 부모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의 부채 상환 방식을 알고 나면 생각이 바뀌기도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면 자녀는 담보주택을 처분해 그동안 발생한 부채를 상환하게 됩니다. 이때 주택 처분가액보다 부채가 많더라도 자녀가 부족한 금액을 상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대로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자녀가 수령합니다.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자녀에게 손님 일지 않고 노후 생활을 하다 남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28일에 방송한 주택연금 기초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자녀를 수익자로 한 종신보험에 가입한다. 기나긴 노후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하려면 가진 재산을 모두 동원해도 모자랄 형편입니다. 그래서 언감생심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할 엄두도 못 냅니다. 그래도 자녀에게 뭔가 물려주려고 한다면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데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본인과 배우자의 노후를 위해 사용하고 자녀에게는 보험금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서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못해도 장리비 부담까지 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소액이라도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부모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유언 대용 신탁이란 얘긴 처음 들어보네. 그런 것도 있었구나. 당신은 들어본 적 있어? 아니, 나도 생소한데? 그러고 보니 종신보험을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네. 클라우디아, 좋은 정보 고마워요. 고마워요. 자녀의 행복을 위해 무조건 부모의 행복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부모 자식 간에 함께하는 고민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준비입니다.